자, 이어서 다중행 입력을 할 때 여러 테이블에 동시에 입력하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동시에 넣냐면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인설트문을 쓸 때 서브 쿼리를 쓰는데요. 서브 쿼리의 내용이 전체 다 일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 서브 쿼리의 내용 중에서 조건을 거는 겁니다. 조건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는 어떤 테이블에, 일부는 요 테이블에, 일부는 저 테이블에, 이런 식으로 조건에 따라서 데이터를 나눠서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일단 테스트를 위해서 테스트 테이블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키 정보를 담을 테이블이고요. 숫자 5자리, 이름, 문자 10자리, 키, 소수점 2자리까지. 자, 이렇게 첫 번째 테이블 하나 만들었고요. 이번에는 몸무게 정보를 담을 웨이트 인포라는 테이블을 만들어서 웨이트 값만 저장해 보겠습니다. 자, 2개의 테이블을 만들었고요. 이제 이 테이블에 나눠서 데이터를 한 방에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nsert all 쓰고요. into height info라는 테이블에 values, 이름, 키를 넣고 또 하나 넣습니다. 이번엔 복사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weight info라는 테이블에는 학번, 이름, 키를 넣어라. 그리고 이제 밑에 서브 쿼리를 쓰는 거죠. stdno, 이름, 키, 몸무게, 조건을 2학년 이상의 학생들만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해 보면은, 자, 이 각각의 테이블들을 조회해 보시면요, height info에는 학번, 이름, 키가 들어갔고요. weight info에는 학번, 이름, 몸무게가 들어갔습니다. 서브 쿼리에서는 키와 몸무게가 따로 나오는데요. 그것이 각각 여기, 그리고 얘는 여기 이렇게 들어가게 처리가 됩니다. 즉, 서브 쿼리의 결과물을 2개의 테이블에, 여러 개의 테이블에 동시에 넣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물론 똑같은 값을 넣는 것도 일부 있지만은 이렇게 컬럼명을 다르게 줌으로써 해당하는 컬럼에만 데이터를 넣을 수 있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방식 외에도 아까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조건을 만족하는 것만 테이블에 각각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작성을 해볼 텐데요. 자, insert all, 이렇게 쓰고 서브 쿼리는 냅두겠습니다. 어차피 이것만 새로 할 거니까. 키가 170 이상인 사람들이 있으면 when을 써야겠죠. when, insert all, then 우리 전에 배웠던 when then 문입니다. into height info라는 테이블에 values 값을 넣어라. 학번이랑, 이건 아까랑 똑같습니다. 키랑 키가 170 이상이면은 그때 여기에 넣어라 라는 뜻이고요. 데이터 중에서, 이 서브 쿼리의 데이터 중에서죠. 이거 복사해서 이번에는 몸무게가 70 이상이면 weight info 테이블에 weight를 넣어라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 한번 실행해 보면 이번에는 height info에는 170 이상,
웨이트 인포에는 몸무게 70 이상의 데이터들이 조건으로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하이트 인포에는요, 하이트 인포에 들어간 데이터는 키 170 안 넘는 데이터는 들어가지 않아요. 얘도 마찬가지죠. 자, 이런 방식이 있고요. 근데 예를 들어 어떤 학생이 있어요. 어떤 학생이 있는데 A라는 학생이 있는데 그 학생은 키가 175에 몸무게가 80이에요. 그러면은 A라는 학생은요, 요 테이블에도 들어가고 요 테이블에도 들어갑니다. 즉 중복해서 들어가는 거죠. 이 두 조건을 다 만족하니까요. 근데 이게 이제 싫다. 나는 여기에 예를 들어 요 조건을 만족을 해. A라는 학생이 요 조건을 만족을 해. 요 조건을 만족을 해요. 그러면은 이 테이블에만 들어가기를 원하고 요 두 번째 조건을 똑같이 만족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에는 들어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여기에 first를 써주면, 올 대신 first를 써주면 결과는 동일한데요. 예, 아까 그 A라는 학생이 여기에만 들어갑니다. 예, 첫 번째 조건을 만족하는 첫 번째 절에만 들어가게 됩니다. 첫 번째 절에만. 자, 이런 방식이 있다는 거 잘 봐두시고요. 자, 이번엔 데이터 수정하는 것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를 말 그대로 수정한다는 건데요. 예를 한번 들어보죠. 자, 학번이 10, 이런 학생의 생년월일을 이렇게 고치고 주민번호도 이렇게 고치래요. 자, 그럼 일단 업데이트를 쓰고요. 스튜던트 테이블의 데이터를 고치겠다라는 겁니다. 자, 뭘로 고치겠다? 벌스 데이트를 81년 10월 13일로 고치고, 그리고 주민번호를 요걸로 고치겠다라는 거죠. 근데 이대로 실행을 하면은, 이대로 이것만 맞추고 실행을 하면은 스튜던트 테이블의 모든 데이터의 벌스데이트와 아이디 넘이 이거 두 개로 바뀝니다. 전부 다. 그래서 조건을 걸어야겠죠. 조건이 뭐였냐면은 학번이 10108인 학생에 대해서 고치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의 조건에 맞는, 이게 없으면 모든 데이터가 다 고쳐진다 그랬죠. 어쨌든 이런 조건에 맞는 특정 컬럼의 값들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데요. 여기다 또 서브 쿼리를 쓸 수가 있습니다. 한번 써보죠. 아이고. 자, 문제가 이런데요. 최윤식 교수의 급여와 보직수당을 백미선 교수의 것과 동일하게 수정하시오. 그럼 일단 백미선 교수의 급여와 보직수당을 알아야겠죠. 이게 서브 쿼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해보죠. 업데이트 프로페서라고 하고요. 셋. 자, 이걸 동시에 컬럼 두 개를 동시에 바꾸려면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쌍을 잃어가지고 서브 쿼리를 써야겠죠. 이 값을, 그러니까 셀러리랑 커미션 값을 뭘로 바꿀 거냐, 그 값을 이 서브 쿼리에서 이제 리턴해 오는 건데요. 셀컴 from 프로페서 왜요? 이름이 백미선인 사람의 셀러리랑 커미션을 찾아서 여기다가 대입하는 거고요. 조건이 뭐냐면 전부 다 그렇게 고칠 게 아니라 최윤식이라는 사람만 그렇게 고쳐라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데이터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좀 어려운 걸 해볼까요? 방금 모기를 잡았습니다.
자, 기계공학과에 속한 학생의 지도교수 번호를 남은혁 교수의 교수 번호로 수정하시오. 여기서 일단 알아야 될 게 기계공학과 학생의 지도교수 번호를 알아야 되고요. 또 남은혁 교수의 교수 번호로 알아야 됩니다. 즉 이것도 서브쿼리, 이것도 서브쿼리죠. 자, 한번 해보죠. update student set. 자, 교수 번호를 바꾸는 건데요. 뭘로 바꾸냐면은 남은혁 교수의 교수 번호로 바꾸래요. 그럼 남은혁 교수의 교수 번호를 알아내야겠죠. 서브쿼리로 알아내겠습니다. from professor where name은 남은혁, 이 사람의 교수 번호를 알아내서 저기다 넣고, 조건이 뭐였냐면 학과 번호가 기계공학과의 학과 번호를 알아야 돼요. 기계공학과의 학과 번호를 알아내서 그 학과 번호에 속한 학생의 지도교수를 모두 요 번호를 바꾸는 겁니다. 그럼 기계공학과의 학과 번호를 알아야겠죠 일단. 그래서 from 디파트먼트 where 학과 이름이 기계공학과의 학과 번호를 알아내서 그 학과 번호에 해당하는 모든 학생들의 교수 번호를 이 교수 번호로 바꾼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결과가 이렇게 나오고 있죠. 에러만 안 나면은 잘 업데이트가 된 겁니다. 자, 다음은 데이터 삭제입니다. 이건 좀 간단한데요. 하나씩 해볼까요? 자, 학생 테이블에서 학번이 10110인 학생의 데이터를 지우고 싶다. 그러면은 delete 테이블 이름 쓰고 이제 조건을 달아주면 됩니다. 10110 한행이 삭제되었습니다. 데이터 나오죠. 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요. 만약에 이게 없다, 이것만 한다, 그러면은 스튜던트 테이블의 데이터를 모두 지웁니다. 함부로 실행하면 안 되겠죠.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데이터 삭제도 역시 서브쿼리를 쓸 수가 있습니다. 서브쿼리 한번 써보죠. 자, 환경보건학과에 소속된 교수를 모두 삭제하래요. 그럼 환경보건학과의 학과 번호를 알아내고 그 학과 번호에 해당하는 모든 교수를 삭제하면 되겠죠. delete from professor where 조건이 뭐냐면 학과 번호, 어떤 학과 번호? 디파트먼트 학과 번호인데 학과 이름이 환경보건학과래요. 여기에 소속되는 사람의 데이터를 모두 2개가 지워졌습니다. 뭐 2명이 있었나 보죠. 자, 이런 식으로 서브쿼리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자, 내용을 좀 봤고요. 요거는 이제 PPT로 좀 볼 건데요. 다음 볼 게 이제 트랜잭션이라는 겁니다. 트랜잭션. 자, 트랜잭션이 뭐냐면 작업 단위예요. 데이터베이스 작업 단위. 자, 여기 예를 들면 이제 그 계좌이체가 있는데요. 보통 뭐 ATM기를 이용한다고 칩시다. 그럼 우리가 출금을 하면은 자, 계좌이체를 한다고 했을 때 일단 내 통장에서 돈을 뺍니다. 그래서 내가 보내려고 하는 사람의 상대방 쪽의 계좌에 돈을 넣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을 뺐어요. 내가 이제 내 통장에 지금 100만원이 있는데 10만원을 빼서 이쪽에 보내려고 그래요.
내가 통장에 돈을 뺐어. 90만원이야. 뺐죠. 업데이트문을 썼겠죠. 업데이트문 방금 배웠던. 자, 그리고 이제 이 뺀 10만원을 보내려고 하는 찰나에 갑자기 전산망에 문제가 생겨서 서버가 다운됐어요. DB도 다운되고. 그래서 이 작업이 여기까지는 실행이 됐는데 여기에서 마이너스 10이 됐으니까 여기 플러스 10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된 거죠. 마이너스 10이 되고 플러스 10이 안 됐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돈을 보내려고 하는 사람은 10만원을 분명히 보냈는데 여기서는 10만원을 받지를 못한 거죠. 그러니까 10만원이 증발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계좌 이체 같은 작업은 중간에 끊기면 안 됩니다. 보셨다시피 다 되든가 아니면 다 안 되든가. 예를 들어 내가 10만원 보내려고 했는데 전산망이 다운됐어? 그러면 그 10만원이 다시 돌아와야겠죠. 취소가 10만원 뺀 작업이 취소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 취소되든 전체 취소되든가 다 되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이런 작업을 이제 트랜잭션이라고 하고요. 이 커밋과 롤백은 명령문인데 이 트랜잭션 업무가 잘 됐다. 그럼 커밋을 눌러서 일종의 세이브 저장하는 겁니다. 저장. 업무가 잘 됐다. 근데 하다가 멈췄어. 잘못했어요. 잘못했어. 뭔가. 그러면은 이 작업들을 전체 다 취소하는 명령어가 바로 롤백입니다. 롤백. 자, 예를 하나 또 들어봤는데요. 예를 들어 트랜잭션 업무를 시작했어요. 그럼 여기서 막 업데이트도 하고 인설트도 하고 딜리트도 하고 막 그래요. 막 그래. 자, 이제 다 됐다. 그러면 여기서 내가 커밋이라고 입력을 하면은 그 트랜잭션은 종료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가해졌던 이런 작업들, 업데이트, 인설트, 딜리트 이런 것들은 다 데이터베이스에 영구히 저장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작업이 막 시작됐어. 잘 되다가 이게 실패했어.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롤백이라고 입력을 하면은 이 작업들이 이거는 어차피 실패했고 이것도 취소되고 다시 이쪽 시점으로 돌아갑니다. 자, 이게 트랜잭션이고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은 커밋, 롤백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방금 했던 얘기고요. 예제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커밋과 롤백은 보통 우리 DB라는 게 한 사람만 쓰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사람이 같이 접속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각각의 사람, 유저들을 보통 우리가 세션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어떤 DB에 두 명의 유저, 즉 두 개의 세션이 있다고 칩시다. 자, 1번, 2번이 있어요. 자, 1번 사람이 왔어. 그래서 데이터를 지웠어요. 여기에 해당 300번, 301번 학과 번호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지웠어요. 지우고 조회를 해보니까 없어. 당연하지. 방금 지웠잖아요. 방금 지웠으니까 그 데이터는 없어요. 안 나오죠. 근데 만약에 이 시점에 2번 세션이 들어와서 이 작업을 똑같이 수행한다면 데이터는 있어요. 왜? 아직 이 삭제 작업을 아직 커밋, 즉 저장을 안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게 저장을 했어. 이 시점에서. 그럼 다시 이 사람이 2번 세션이 똑같은 명령어를 수행했을 때 그때는 데이터가 안 나옵니다. 왜? 저장을 함으로써 여기 지웠던 데이터가 완벽하게 이제 저장이 된 거죠. 이 지웠다는 기록이 이제 DB에 영구하게 기록이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 커밋을 확실히 해야 이 데이터 삭제됐다는 내용이 다른 세션들한테도 그대로 전파가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롤백은 취소하는 겁니다. 예, 취소하는 거고요. 내용 한번 보죠. 학과 번호가 있어요. 자, 102번 학과에 대한 정보입니다. 내가 그 학과의 이름을 인터넷 정보학과로 바꿨어요. 자, 바뀌었어요. 해보니까. 근데 롤백을 했네? 그러면은 아까 이 인터넷 정보학과로 바꿨던 내용이 취소가 되고 원래 데이터의 멀티미디어 학과로 복구됩니다. 롤백.
로드 하는 거죠. 커밋이 세이브라면 이건 로드에 가깝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